이재명 그 정부가 이제 들어왔었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그 여러분들 이제 인선 중에 이 한성숙이라는 그 중소 벤처기업 이 장관으로 해서 현재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전 CEO였죠. 특히 쇼핑과 컨텐츠 이쪽을 이제 많이 미셨던 좀 이분이긴 한데, 이분이 저는 약간 그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주로 미는 게 소버린 AI라는 거를 약간 좀 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약간 조금 그 얘기가 디지털 AI를 위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청문회 때 조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좀 기사를 좀 읽어보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30년간 IT 산업에서 좀 이런 성장을 했던 이제 벤처 기업이었었다 해서 이제 다양한 성공과 좌절을 경험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어려움을 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제 뭐 하는 것이 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막 뭐 네이버에 있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원을 했었었고, 저 소상공인을 이제 내가 장관이 되면 이렇게 돕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가 나왔었던 게 바로 이런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혁신법 제정에도 약속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좀 이 내용이 약간 좀 특이하긴 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뭐냐면은 좀 내용을 기사를 좀 더 읽어볼게요. 스타트업들이 제조 AI 산업에 도전을 해서 제조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려 한다.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그러니까 좀 제조 솔루션 기업 육성, 제조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제조 산업 혁신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약간 조금 이 방향성이 조금 한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약간 좀 저의 좀 갸우뚱거리는 약간 좀 요 얘기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제조업체들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약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이 제조업체가 결국 F거든요.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B, C, D, E, F, 이 F 이 팩토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E가 D는 디펜스 방산이에요. 자, C는 컬처 문화 컨텐츠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컨텐츠는 지금 뭐 캐대현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면 뭐 잘 나오고 있고, 뭐 이건 육성은 계속적으로 유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B는 바이오입니다. 그럼 A가 뭐냐? A가 바로 AI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 자체를 이 AI를 통해서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가 진짜 이 AI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거의 몰빵 구조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까지 약간 좀 듭니다. 정말로. 왜냐면은 진짜 모든 장관급 높은 사람 이거 국정의 방향성 있게 이 AI 기반해가지고 이러한 신사업이죠. 신사업 쪽에 이제 우리 차세대 먹거리를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뭔가 좀 가보겠다 해서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리겠다. 거기에서 약간 좀 낮게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 말은 즉슨 약간 그 뭐 소버린 AI 뭐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AI 가지고 뭔가 이제 향상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요거 자체도 제조 기반을 뭔가 좀 향상시키겠다는 좀 요거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말하면 이제 4.5일에 뭐 근무 시간 이런 것을 만들겠다 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노동 시간이 너무 크다, 이걸 갖고 생산성을 과감히 끌어올리겠다. 지금 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AI 기반으로 뭔가 좀 가서 이 제조업체에 들어가서 이 제조업체 안에서 뭔가 이런 AI로 해서 이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좀 이제 이 얘기까지 조금 넘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요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이 방향으로 플러스가 돼서 뭔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좀 요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좀 포인트는 약간 좀 뭐냐면요, 이게
흔히 말하면 자 소버린 AI 뭐 똑같은 얘기 또 했는데 이게 그 생성형 AI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조금 아마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마 포기하고 이거 융복합으로 해서 그 가겠다는 아마 좀 그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런 거죠. 생성형 AI는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대 막대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이게 좀 경량화된 그런 AI들 있죠. AI 에이전트, 어떤 특수화된 이제 전문화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바이오, 컨텐츠, 뭐 방산 에너지, 요것도 마찬가지죠. 팩토리, 제조, 그러니까 요런 곳에 특수한 이런 AI를 겹붙이는 이런 전문화된 경량화된 AI를 통해서 융복합화의 이 AI 여기에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 이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 AI적인 이 방향과 한국은 약간 미국과는 조금 다른 방향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거를 좀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 퍼즐이 약간 좀 맞춰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그 약간 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하는데 흔히 말하면 한국의 빅테크를 하고 있는 네카라 쿠베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신입 채용을 더 늘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물음표가 앞으로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그 기사로 제가 공유드렸었던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이 네카라 쿠베 중에서 이제 쿠팡 기사가 있는데 IT 인재를 올인한다고 하면서 자 이런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자 이거 자체가 이제 AI에 들어오고 또 새로 뽑아가지고 조직을 꾸려야 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결국 이렇게 계속 꿀린단 말이죠. 재택근무라든가 이거를 이제 쿠팡이 약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근데 약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네카라 쿠베에서 이제 AI 관련돼서 뭔가 인재를 뽑겠다라는 게 있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말 그대로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재택근무 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뽑겠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인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AI라는 거는 그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필요하죠. GPU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죠. 센터는 한국에서는 좀 지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인재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미국에서 채용한단 말이죠. GPU는 이건 정부 도움을 받을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된다면은 흔히 말하면 한국에서 앞으로 이 AI 관련해서 뭔가 육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 투자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뭐 대학교와 연계를 통해서 뭔가 그 연구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간 좀 더 투자가 들어가야 할 텐데 흔히 말하면 이 단기적으로 뭔가 그 미국에서 바로 이제 이 뭐 소버린 AI니 아니면은 이 네카라 쿠베가 이제 앞으로 얘네들 또 이제 AI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사 서비스 안에서 이제 AI로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미국 그 AI에서 뛰어냈을 때 이 인재를 뽑아야 현재 지금 가겠다는 것이 이제 쿠팡은 현재 지금 이게 선언을 때렸었죠. 자, 네카라 쿠베에서 현재 지금 쿠팡이 현재 지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미국을 흔드는 K테크라는 게 나왔었고, 자, 네이버, 카카오 해외 기업에 베팅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참 이게 약간 좀 느낌이 좀 쎄한데 네이버가 해외 투자법인인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했었고 카카오도 카카오 벤처스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서 조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넘버 1, 2 기업이 이 네이버 카카오가 결국 이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서 AI 등 그죠? 스타트업과 시너지를 내서 이제 경쟁력을 뭔가 좀 강화를 하겠다. 이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게 좀 느낌이 좀 쎄하죠. 흔히 말하면 이제 한국의 빅테크가 자기네들의 이제 AI적인 이제 서비스를 뭔가 이걸 주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기업의 인재를 유치하겠다. 이제 지금 이쪽으로 좀 가고 있네요.
자,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토스가 좀 있는데요. 흔히 말하면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제 유통 분야에서 쿠팡, 금융에서 토스, 그 다음에 쇼핑에서의 네이버, 검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이죠. 그러니까 메신저 앱에서 카카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에서 각각의 뭔가 다 대표를 하고 있는 현재 지금 이러한 빅테크를 대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서 인재 채용을 한다는 거죠. 와, 이게 아까 좀 방향성이 맞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이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지금 당장에 이제 AI 서비스에 이 고도화된 거를 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에는 좀 그런 인재 찾기가 좀 어렵나 보죠. 그래서 워낙 이제 이 인재 네트워크, 그렇죠, AI에서 글로벌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 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토스도 마찬가지로 그 글로벌 인재, AI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자기네 서비스를 뭐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어서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AI 데이터 직군에 세 자릿수 인재 채용도 추진을 한다. 뭐 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 세 자릿수의 결국 이 인재 채용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결국 미국에서 좀 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많이 좀 있었어서, 자,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그래서 좀 이 안타까운 소식이란 게 또 이런 것들 있죠. 자, 10년간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자, 10년간 본사를 미국 등으로 이전했던 한국 스타트업이 2014년도에 32곳에서 2023년도에 186곳에서 6배 증가를 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도 좀 있었어서 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모르긴 하는데, 이게 2025년도 이후부터 지금 공식적인 발표로서는 결국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으로 뭔가 투자를 통해서 AI 쪽으로, 그러니까 AI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인재는, 해외 인재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노릴 가능성이 약간 좀 높다.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좀 아예 방향을 튼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기업들은 아직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 했으니까 좀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IT적으로 각 분야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일단 미국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약간 좀 뭐냐면요, 이게 좀 뜻대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입 채용이 앞으로 더 줄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좀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이 AI 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면은 결국 뭐 클라우드를 뽑아야 되고요, 뭐 엔지니어, 데이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도 있겠죠, 빅데이터 분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게 다 이 인재를 뽑아야 할 텐데, AI 데이터 직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이제 진행을 한국 그 인재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이런 식으로 뽑아야 할 텐데, 이 AI가 약간 좀 무서운 점이, 지금은 이제 이 신입 채용을 약간 좀 공채를 줄여서 이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AI가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한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GPU도 뭐 정보도문 말서 늘어나고, 그러면 인재는 어차피 해외 쪽으로 채용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 AI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에 있었던 이 경력도 제가 볼 때는 이 조금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신입을 안 뽑았다 한다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이제 3년 미만 주니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필요 없다 하면 이제 5년, 3년에서 5년도 뭔가 이제 이것도 안 할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인재는 이쪽으로 해서 하면 좀 막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좀 너무 생태계가, 이거는 좀 어떻게 돼야 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향성이 좀 아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한국의 빅테크 기업도 저는 좀 응원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남아야죠. 다 훌륭한 기업이고, 다 이제 그동안 버틴 것만 하더라도 좀 대단한 이제 이런 기업이 하는 건데, 워낙 이제 방향성 자체가 해외 쪽으로만 좀 너무 생각을 해서 이제 국내 쪽에서 좀 이제 많은 이런 피해, 그러니까 질 좋은 일자리가 신입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일자리들도 이제 뭔가 좀 계속적으로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 자체부터도 이제 벌써 좀 큰일이지 않을까.